지금 국회 청원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민주당한테 저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지금 탄핵해도 됩니다만 네. 명분이 딱히 없어요. 지금 탄핵을 하면 현실적으로 명분에서 져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길게는 안 기다릴 거예요.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토마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윤석열 긍정평가 25.2, 부정평가 73.2가 야.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꽃 그런 내용이거든요. 73.2%가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못하던 걸 잘하는 쪽으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좀 지켜봐 주자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실제로 국민들은 73.2%. 저 숫자는요, 야, 25.2가 있지 않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네. 73,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은 51%를 절대 다수로 보는 거예요. 51%가 넘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 말처럼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있으시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73.2%가 윤석열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우 못하고 있다가 51.6이죠. 저 숫자만으로도 네. 윤석열 탄핵해도 민주당한테는 역풍 없다. 일단 그렇게 보여드리고. 51.6은 뭘 해도 안 바뀔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언론에 대한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지금의 언론이 감시견이다. 역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27.1%예요. 그리고 57.8%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안락함에 취해 동화되고 기생하는 외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숫자가 언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해도 언론이 아무리 선다고 해도 안 먹힌다는 거고, 지금도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검찰에 의해서 무슨 뭐 쌍방울 수사네 대장동이네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언론을 아예 안 믿는 시대로 돌입을 했다는 거. 이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떤 시점에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언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언론의 90%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걸 언론들한테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촛불 시민들의 숫자 같은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지면 언론들이 슬슬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조중동도 윤석열을 세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 뭐 하나가 터졌을 때 탄핵 발의를 하게 됐을 때 언론들이 지랄지랄 해봐야 국민들이 믿고 있는 저 여론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윤석열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언론이 장악됐다면 총선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언론은 사실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지를 올리려고 석유 시추를 걸었지만 석유 시추 결정 과정에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 64.7%. 자원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정책 의사결정으로 문제될 사안 아니다가 25.8. 지금 윤석열 지지율과 똑같잖아요. 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믿어요. 대기하기 무효인 그 상태로 돌입을 한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 화재 현장을 갔을 때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뭐 어르신 몇 분 계시겠죠. 그냥 네. 대다수 국민들은 그 새끼 쇼하고 있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면 꼴배기 싫다. 그게 이미 심리적 마음속으로 국민들한테 윤석열은 버려졌습니다. 그 관점에서 민주당은 힘내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언론 헤드라인 장사를 한다고 쳐도 새날 같은 방송이 있는 한 여론은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윤석열이 못한 게 디폴트 값이고 너무 못하니까 보통 언론들이 윤석열을 빨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런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기레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한테 기레기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깜짝 놀란 게 국회 청원은 뭐냐면요. 옛날에 기억들 하시겠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은 10만 명이었잖아요. 네. 국회 청원은 5만인데 저거는 5만을 넘어가면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요. 네.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국회 회원 가입하면 더 좋을 거고 회원 가입 안 해도 지금 저 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저 화면 보여드리는 것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인데 6월 20일 날 청원을 시작해서 주말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5만만 넘으면 되는 게 지금 16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한눈 팔면 17만, 18만 금방 올라갑니다. 현재 17만 2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5일 만에. 7월 2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저거 100만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좀 청원에 동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탄핵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올라가서 탄핵 청원이 50만 넘었다, 100만 넘었다가 이슈가 되고요. 국민들한테 환기시켜주는 거죠. 한 번 더. 아, 국민들 저거 있잖아요. 웬만한 청원들은 국회 5만 달성하는 게 하늘이 별따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 국민들 마음이 답답하니까 국회에다 지금 윤석열 당장 탄핵해라라고 하는 성단 민심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촛불 집회 현장에는 아직 덜 나오고 계시지만 50만 넘었다 100만 넘었다가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지금 이미 윤석열 버렸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 가셔가지고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 링크가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꼭 서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의자 권땡땡님은 푸나님이 아닙니다.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또 물어보셔가지고. 나 누군지 알아요. 같은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뭐 관계자입니다. 어디 동생분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학년으로는 저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아, 나이는 나보다 어릴라나? 뭐 그런 분인데 아닌 저는 아닙니다. 분이시군요. 그 어제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댓글창에 그럼 네 이름 뭐냐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여기 있어 여기. 자, 어쨌건 윤석열의 탄핵으로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강이 있고요. 이거는 잔뜩 휘발유와 신라가 뿌려진 일종의 어떤 물건 같은 거예요. 불만 땡기면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상임위 들었고 깽판을 쳐요. 그걸로 윤석열 안 됩니다. 저거 봐라 윤석열하고 똑같은 놈들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은. 에휴. 전략을 잘못 짰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이트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자, 루시아님 오랜만에 시청합니다. 파이팅 새날 읽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보울러브 유님 돌아온 국짐을 보며 더 강하게 싸워줄 추장군이 생각나는 하루네요. 민주당 상임위원장들 더 세게 가셔야 되겠어요. 뽑아들인 우리들 속이 다 털어가기 전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 유지님 속보 새날의 푸나 청원사주. 고발사주가 아니라 청원사주. 자, 힘냅시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이 사는 현실이 팍팍하잖아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 망해먹고 막 빚이 막 몇십억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왜 그 상황으로 돌입을 하는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 대한 존재 가치가 내가 없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이 방송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미치고 힘든데 세상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제가 제 딸아이 교육을 시킬 때 박근혜 탄핵할 때가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좋은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지금 당장의 좋은 세상도 있겠지만 내 자식들, 내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희망으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시민의 전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언제 윤석열이 탄핵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윤석열의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국가의 주인이 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닙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윤석열을 찍는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가 돼서 열차에 치이고 기계에 끼이고 하는 세상 안 만들려고요. 부자들 돈 세금 깎아주면서 지금 부가세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일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라고 봐요.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천국도 코로나 때 부자들한테 세금 더 왕창 걷던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거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스웨덴 같은 나라예요. 네. 복지국가가 되면 언론의 자유, 삶의 질 엄청 높아지는데 민주당이 5년 해갖고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한 40년 지금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은 지금 87년도 87 항쟁하던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 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시위하고 그러면 세상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다시 그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광화문에 나가도 세상은 별로 안 바뀌더라. 그 경험들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들을 끌어내릴 때는 더 호되게, 더 잔인하게. 그래서 세상이 최소한 이놈의 세상 불공평하다. 검사 나부랭이들. 오늘 여러분들 과방위 청문회가 아니라 회의 보셨을 거예요. 방송 일도 모르는 검사 출신 위원장하고 판사 출신 방통위원 둘이 거의 버러지처럼 앉아가지고 방송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는 것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쉴드 치는데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버텨주셔야 됩니다. 이미 국회는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10년쯤 2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싸워서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 소리 듣는구나.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이제 국정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투입한 게 아까워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매몰 비용은 이제 저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망가뜨려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2년간에 그냥 망가뜨린 거 일단 빨리 잊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제가 우리 방송을 언론이라 칭하지 않고 진영 선동 방송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힘들 내시라고. 자, 여러분 힘냅시다.